어렸을 때부터 지금 교사로서 이렇게 교육감 후보까지 나오셨는데 꿈이 교사였던 거예요. 처음 생각은 교사를 꿈꾸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뭐 다들 형편들이 이렇게 넉넉치 않아서, 그리고 이제 제 형이 위에 한 사람 있는데 그 형이 좀 우리 전라도 말로 좀 부잡해가지고 군대 가서 조금 좀 힘들게 했어요, 어머니를. 너는 군대 가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교대로. 오인성 후보가 내세울 수 있는 그 정책이든 프레임을 좀 간략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능교육 의미 있는 학교를 내걸었는데요. 그거를 다른 말로 바꾸면 창인교육이라고 하겠습니다. 미래 사회를 살아가려면 창의성이 있어야 먹거리를 찾을 수 있고, 그 창의성만 가지고는 이 공동체 사회에서 그 능력 있는 친구도 꽤 좋지 않은 반사회적 행동을 하기 때문에 다른 인성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배려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인성교육을 하도록 창의교육을 신경 쓰겠습니다. 융합교육센터 건립을 약속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예산이나 그런 것도 어떻게 확충 방안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현재 전남교육연구정보원에 전남연구소가 있습니다. 그 연구소에서 연구하는 주제를 창의융합교육으로 잡으면은 특별한 예산이나 인적 구성 없이도 바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통합치유센터를 만드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각각의 영역에서 생활이 어려운 학생은 어려운 학생들대로, 지체가 부자연스러우면 부자연스러운 대로, 또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다거나 하면 위센터에서, 또 다문화 가족은 다문화 가족대로 지금 다 이 돌봄을 하는 그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교육청에서 직접 하는 것도 있고 사회에 있는 그 단체들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것이 지금 산재되어 있어서 어느 한 아이가 하나의 문제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연결망을 만들어가지고 통합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남에다가 권역별로 이렇게 한 4개 정도 이렇게 세워놓으면 거기에서 학생들을 치유했을 때, 즉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시스템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으로 우리 학생들 케어할 수 있을 것이다. 자치단체하고 조금 협조를 당연히 해야죠. 자치단체라든가 정신 건강을 담당하는 병원이라든가 등등. 그 다음에 우리 사회 지금 초록우산이라든가 등등의 또 그 보조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묶어주는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교육청이. 문제가 인구 고령화라든가 인구 유출에 따른 지방 소멸이 지금 우려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곧 교육의 문제도 직결이 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 해결은 유출을 막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지역에 있는 산업체와 교육이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경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먹고 살기가 힘든 거예요. 살겠습니까? 그러려면은 우리 지역에 있는 산업체에서 필요한 인력을 우리 지역에서 기르고, 그래서 산업체에서는 필요한 인력을 공급받아서 좋은 거고요. 우리는 그 학생들을 제대로 길러내서 인력을 공급한다는 것, 취업률을 높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취업률을 높이면서 우리 학생들이 내가 여기서 돈을 버는데 왜 떠나?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생각하는 전남형 교육입니다. 그걸 좀 이제 크게 보자면은 전남에 있는 자연 환경이라든가 문화, 유산, 또 산업을 교육하고 직접 연계를 시켜서 교육과 행정, 교육과 지역사회가 함께 가는 그런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과학을 해가지고 한번 이 전남을 바꿔보겠다 교육을 생각을 했을 건데 그 계기가 있습니까? 제가 이제 나주에서 교육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 교육 현장의 모습을 봤고, 그건 교육 행정 측면에서 본 거거든요. 이제 그 전에 이제 제가 25년 넘게 또 교원의 생활을 했고, 교육 행정과 교원 생활을 하면서
특히나 이제 그 퇴직하기 직전에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육이 그래도 우리 전남의 교육이 발전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는데 지금 이 상태로 머무르면 안 되겠다. 어떻게 교육을 하는 것이 우리 학생들이 꿈을 이룰 수 있고 또 그 학생들이 꿈을 이루는 것이 어떻게 우리 지역의 발전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인가 선순환 구조를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제 경험을 토대로 이 교육감의 직무를 수행하면 충분히 그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정도의 말이 나올 정도인데 개선 방안 어떻게 좋은 방안들이 있으실까요? 실제로 교육 예산의 문제는 지금 시스템에서는 중앙정부에서 받아쓰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융통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 융통성이 없는 그 부분보다는 지자체 장들께서 교육에 대한 인식을 좀 달리 하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교육과 행정을 분리해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이 우리가 뭐 시설적인 측면에 혹은 뭐 주민 복지를 위해서 예산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그 예산을 교육에다가 쓰면 그게 더 선순환 구조를 이뤄낸다라는 관점에서 예산을 좀 배분하시면 그게 우리 지역을 살리는 일이 되지 않을까. 일반 행정공무원들은 국고 사업에 따내고 상당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명분을 만들고 또 정부 부처에 가서 그 사업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거든요. 그렇죠. 예산 적용이라고 하는데 몇 가지 사업은 우리 청에서 지금까지 전라남도 교육청에서도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따온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액수라는 게 지자체 지금 하듯이 그렇게 규모가 크지를 않다는 거죠. 그것조차도 어떤 바운더리 내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예산 구조 자체가 달라져야 됩니다. 이제 다행히 이제 이번에 헌법이 개정이 되면 지방 분권, 지방 자치가 이제 활성화될 것 같은데 그건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불평등을 겪고 있다고 제가 질문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도 예산은 그 부분은 교육 과정이 전남형으로 편성돼야 됩니다. 전남형이요? 예. 예를 들어서 그 도초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뭐 보도에도 보셨겠지만은 그 섬에 있는 학교에서 요즘 입시에 굉장한 성과를 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제가 생각하는 전남형 교육 모델하고 맞아떨어지는 게 우리가 실은 이 교육을 한다 했을 때 체험학습이나 진로 관계된 어떤 경험을 했을 때 우리 지역의 인프라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특히나 이제 그 섬이나 오지에 들어가면 그런 인프라 자체가 찾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이게 나와서 임자들 한번 방문했거든요. 거기 학부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내년에 중학교를 가게 되는데 이게 자유학기제가 걱정이 돼서 이게 여기를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교육청이, 교육감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인프라를 당장 어떻게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면 생각을 바꿔서 진로교육이면 진로교육, 체험학습이면 체험학습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학교 주변에 있는 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러면 보고서를 쓰는데요. 관찰 보고서를 쓴다. 꼭 어디 도시에 나가서 혹은 특정한 장소에 가서 쓰지 않고 그 도초섬에 있는 뭐 바위에 붙어 있는 그 해조류에 가서 보고서를 쓴다거나 그럼 보고서 쓰는 능력도 그렇지만은 관찰하는 능력도 그때 길러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 방법도 터득하게 되고 제가 생각하는 그런 겁니다. 전남형 교육이라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교육 목적에 맞추어서 지역에 있는 환경을 활용하는 교육. 그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보님, 원희성 후보님의 그 장점을 한번 좀 홍보를 좀 한번 해주시죠. 제가 가진 장점이라면 이제 타 후보와 비교했을 때 어떻게나 제가 교육과 교육행정을 초중등 학교를 대상으로 경험한 유일한 사람이다. 그게 가장 큰 장점이라면 장점이고요. 나주시 교육장 4년 하신 전례가 드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계기로? 그 혁신도시가 생겼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학교를 새로 지어야 될 것도 많이 있었고 또 개교에 따른 여러 가지 준비 사항도 있고 근데 이제 뭐 그런 것들도 일부 작용을 했으라고 보는데요. 어떻게나 지역에서 오이생이가 좀 더 근무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들의 결과라고 봅니다. 세일즈 왜 특히 맞죠? 세일즈 교육감 대통령은 동의하고요. 네. 제가 나주에서 교육장을 할 때 그런 협의체를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기적으로 그 나주시청에 있는 교육 담당자들 그리고 또 시장님 모셔서 이렇게 서로 교육에 대해서 논의하고 또 불편한 것에 대해서 서로 해결해 나가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설사 헌법이 빠른 시일 안에 이렇게 그 개정이 안 된다 하더라도 큰 흐름이 지방 분권이고 지방 자치라는 건 아마 다 동의하시라고 봅니다. 근데 지방 분권, 지방 자치에서 물론 권한도 이제 부여되는 게 있지만 그만큼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지방이 소멸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때는 도지사가 됐든 교육감이 됐든 생존, 살아남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뛰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좀 안정적으로 가면서 좀 새로운 어떤 혁신을 강조하는 그 위치가 어디 있는가를 좀 궁금한데요. 현재 하고 있는 주요 교육 정책들에 대해서 제가 다 동의하는 것도 또 다 동의하지 않는 것만도 아닙니다. 제가 언제나 학생 입장에서 서서 판단을 하고 거기에 더해서 살아있는 교육, 의미 있는 학교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학생 입장에서 판단하겠다는 거는 그 교육 정책이 과연 학생에게 필요하고 유익한가 그 기준으로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뭐 독서 토론 열차, 선상 무지개 학교, 또 거점고 사업 등등의 그 우리 학부모들이 이건 긍정적이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또 부정적인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 평가가 과연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정부가 지금 대입 정책 개편을 지금 이루고 있는 상황인데 예. 각계의 의견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시는 어쩝니까 학생부 위주로 하고 또 이제 정시는 수능 위주로 하는데 어떻게나 우리 전남 학생들과도 혜택을 본 거는 수시입니다. 수능이 학생부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 있으면 그거를 핀셋으로 집어서 그거를 해결하라고 해야지. 큰 틀에서 지금까지 계속 그 수시 모집을 확대해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뭐 더구나 많이 선호하는 그런 대학들에서 정책을 이렇게 변화시켜 버리면 뭐 혼란도 혼란이지만은 우리 아이들한테 피해가 커집니다. 이런 수시 확대 기조는 유지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변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첫째는 그것의 문제를 들춰내서 그 부분만 수술을 하든지 또 이 큰 틀을 바꾸겠다고 하면은 국민적 그 여론이 수렴되고 그걸 토대로 해서 장기적으로 접근을 해야지. 가장 긴급한 현안, 내가 교육감이 된다면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좀 해보겠다. 그 교육 환경이 열악해져가는 농어촌 소규모 학교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거기에 역점을 둬야 되고요. 또 이제 또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면은 그런 학교들에서 운영되는 교육 과정이 우리 학생들한테 그렇게 그 양질이라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교육 과정을 만들어내야 된다 하는 측면이 있고 그것하고 또 맞물려서 우리 선생님들이 그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마음의 그 학생 인권이 존중되면서 학부모, 학생 간의 어떤 관계에서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분들이 상처를 치유하는 것도 치유하는 거지만 보편적으로는 그 수업 외의 업무 부담을 좀 덜어드려야 된다. 그래야만이 선생님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고 그 수업이 잘 됐을 때 그 학교 교육 과정이 제대로 운영되는 거거든요. 또 자기만의 창의성을 가지고 이 사회를 살아간다면 그게 바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 조각을 제대로 하게 길러내는 것이고
우리 아이들이 그런 능력을 가졌을 때 전남의 미래가 밝아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을 저 인생과 하겠다는 겁니다. 예.